이 평화통일 활동가가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계기가 되셨는지 우리 맨 뒤에 맨날 말씀하신 우리 양 팀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이게 저는 그 YMCA에서 대학 국제부로 일을 하다가 사회적 대화로 이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로 하면 평화 통일 운동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 먹은 적은 없지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연관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좀 이쪽 운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에도 많이 가시고 어릴 때부터 좀 경험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어릴 때부터 별로 이렇게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하시는 일, 그리고 저는 탈북민 친구들, 이렇게 삼촌들, 이모들 이렇게 살면서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은 없었지만, 그리고 이게 일상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버님의 영향이 상당히. 네네네. 그래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차 위원장님은 누가 꼬셔서? 사실 이런 흥사단에 들어온 계기 같은 거는요, 제가 교수님의 꼬임에 들어가서 했던 건데, 교수님이 그 흥사단에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 지도 교수님이셔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또 이 소속된 학과 교수님이 또 그 교수님이셔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 그 평화통일 관련된 거는 제가 이런 아카데미 활동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들꽃이라는 이런 그룹을 그런 청년위원회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한번 관심차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사업에서 되게 좋은 사람들 만났고 정말 저에게서 정말 거의 평생 친구를 생각할 정도로 좀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또 같이 뭐 여행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술을 먹다가 같이 또 친구가 알고 보니까 북한 친구였던 거예요. 북한에서 온 친구.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그냥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좀 힘든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북한 이탈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그냥 이런 북한 사람들도 우리 똑같은 사람인 거고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한국인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럼 내가 이런 평화통일을 운동을 좀 하면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탈북자 친구. 예. 두 명의 꼬시는 분이 계셨네요.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자, 우리 김 간사님은 이거 처음에 시작을 꼬시는 걸로 했더니 계속 이제 꼬시는 거네요. 누가 꼬셨어요? 저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자면 저도 대학원 선배에게 꼬임을 당해서 저는 권유로 들어와서 자의로 남아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학으로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 학계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 선배님께서 저한테 대북 지원 단체에서 채용 공고가 떴다.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그쪽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니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파고드는 것 같아서 북한을 어차피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쪽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으면 다른 분야로도 좀 알면 좋겠다고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서 일단은 대북 지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1년 8개월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제가 너무 이 활동에 만족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권유로 들어왔지만 자의적으로 이제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와 자의. 우리 신 팀장님은 누가 꼬셨어요? 꼬신 사람은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공을 인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문화나 뭔가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은 있었고 너무 재밌게 이제 인류학 공부를 했고 이게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찰나에 그러면 주제를 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어떤 분야, 좀 세부 분야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뭘로 정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즉흥적이고 뭔가 그 마음에 빡 꽂히는 게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경우에 뭔가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각을 좀 열어놓고 나한테 부딪히는 키워드가 지금 뭐지?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어디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렸는데 그게 정병호 선생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의 정병호 선생님의 그 극장국가 북한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는데 재밌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자꾸 그 즈음에 자꾸 북한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막 이렇게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때 저도 행정조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류학과에서 답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교들은 답사를 안 가거든요.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거기 왜 가. 근데 그때 답사가 그 DMZ 지역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정리역이랑 도라산역을, 그러니까 철원과 파주를 가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부딪히는 키워드가 북한인데 하필이면 또 마침 답사가 북한 관련한 거인 거예요. 분단과 관련한. 그래서 그래 한번 그냥 가볼까? 그냥 가서 뭐 놀다가 오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갔는데 그때 좀 저한테 좀 새로운 자극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단이라는 사실 자체는 똑같은데 파주랑 철원에서 이 분단을 다루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러티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평화, 뭔가 이 도라산역은 그러니까 남쪽의 마지막 역이긴 하지만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야. 약간 이런 내러티브였다면 월정리역은 분단의 상징, 막 뭐 약간 안보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가 되면서 이게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학을 전공한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다. 그리고 언어가 좀 안 되니까 북은 어쨌든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학을 연구할 때 너무 큰 이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심들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네 분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제 꼬신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옆에서 권유하신 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정말 이제 이 분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꼬신 자기 자신, 이제는 정체를 밝힙시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는 정체를 밝히시고, 근데 이제 그 자기 내면의 가치가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을까? 뭐 이렇게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실래요? 저야죠. 뭐 꼬드겼다고는 좀 솔직히 그런 일종의 면피인 거고 솔직히 생각을 하자면은 이런 활동 자체에 좀 책임의식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평화통일 관련된 하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소수인 분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좀 많은 의견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는 거고 그런 책임의식과 더불어서 좀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정말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기도 하고 그런 것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예,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자 이번엔 우리 김 간사님이 한번. 저도 대학원 선배에게 꼬임에 당해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제가 선택해서 뭐 결정은 제가 결정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제가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래서 사실 투덕투덕 할 때도 있겠지만 같이 사람들과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해외 동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 국적이다 보니까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운이 좋은 기회로 북한을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 그때 봤던 사람들을 꼭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그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정말로.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직접 내가 기여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 주는데 그런 생각을 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갖고서 이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활동하면서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더 확신을 갖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연결하자면 그 제가 중국에서 사업협의체 이제 북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저 같은 막내 실무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완전 막내 때. 근데 그냥 결혼은 했는지 뭔가 애는 있는지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어떤 해외 현장에 가도 통역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뭔가 좀 그런 동질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되게 일반적이고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랑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 마음에 되게 좀 뭔가 울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지금 SDG 같은 것도 되게 강조가 되고 개발협력 관점에서 좀 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수성과 보편성 막 얘기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말이 통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훨씬 더 많고 해야만 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다는 그냥 그 만남. 이런 이제 그 평화통일 NGO 활동가로 있으면서 보람되다. 내가 정말 이제 여기서 있었던 활동이 참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느끼셨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말없이 통역 없이 어떤 그런 거를 느끼신 사례를 한번. 우리가 북한을 떠올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저희는 좀 특수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거 저희도 특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그런 경험들이 생기고 북한 하면 떠오르는 그 얼굴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어. 북한 하면은 이러이러한 얼굴들이 있어. 이런 이름들이 있어. 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활동가들 안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가고 얼굴을 아는, 이름을 아는 북측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게 저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활동하면서 좋았던 거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제가 같이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북한에서 활동했을 때 그 경험들을 저한테 공유해 주실 때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제 국내 대북 지원 단체들이 지원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가 조금씩 개선되는 거를 개선되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그거 외에도 사람의 변화를 목격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남한 활동가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이 일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후배 새로 들어올 활동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저는 언젠가 제가 그 경험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 교육 사업이나 이제 통일과 평화 한반도가 왜 중요한지 국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조금 없었던 아니면 조금 회의적이었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기여하는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하는 일들로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책임감과 그런 의식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하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는 그 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철학이 느껴졌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이제 멋있습니다. 우리 차 위원장님도 한번. 저에게 있어서 일단 들꽃을 활동하면서 제일 첫 행사 중에 하나가 2018년도 1월 달쯤인가 중국 재동포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한국 문화 교류 행사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하는 좀 큰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서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국 재동포, 그러니까 하얼빈이나 연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종의 뭐 어디 전주도 가고 뭐 한글 박물관이나 여러 좀 탐방지를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했고, 그리고 밤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같이 일종의 좀 디베이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이걸 했을 때는 애들은 그냥 한국 문화 관련해서만 정말 즐기고 그냥 가겠지,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뭐 의외로 평화통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전 뭐 당황하면서도 정말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의외로 재동포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평화통일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정말 좀 새로운 시선을 좀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들꽃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좀 이런 평화통일 활동이 하니까 좀 살만나는 느낌, 네, 좀 할만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행사를 계속 참여를 한 거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경험은 이런 평화통일 활동가가 아니면 느껴보기 어려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양 팀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보람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최근에 경험한 일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통일 국민 협약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이렇게 부분으로 차지했던 게, 대북 관련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시민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셔서 그 문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뭔가 남남 갈등은 굉장히 심각해, 이런 게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은 대북 정책도 분명하게 바뀌길 원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회적 대화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 그리고 종교계 이렇게 전부 들어와 있는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나는 걸 보고 어쩌면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심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심하게 이용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게 약간 확신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통합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 보셨네요. 이렇게 이제 모든 활동가들이 굉장히 어쩌면 열악한 아주 이제 풍족하지는 않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아주 많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반해서 또 좀 실망스럽거나 뭐 어렵다거나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뭐 본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평화통일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다.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보태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자발성이 좋으세요. 활동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꼈다라기보다 좀 힘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주변 지인들이나 조금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는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너 지금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일 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금 하는 건 좋지만 조금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도 말씀들을 가끔씩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지금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나는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하는 이 활동들이 이 사회에서의 인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라는 거를 조금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그게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 거를 종종 느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2030 활동가들이랑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면 저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해요. 너 괜찮아? 너 그 단체에서 일하는데 괜찮아? 지금 잘 버티고 있니?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서로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의도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다 아는 거죠. 이곳에서 활동하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힘든 것을 다 안고도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 위원장님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본인 얘기가 아니시라도 좋아요. 좋아요. 당연히 아까 김 간사님 말씀대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수식 끝마무리보다 이제 어떤 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좀 어떤 요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저 또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좋게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는 걱정 아닌 걱정 그런 거. 예, 아까 굳이 이걸 하더라도 이게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이게 돈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말을 좀 받으면은 이제 제 활동 자체에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올바른 건가? 그래서 정말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그런 여러 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걸 좀 위안을 삼으면서도 좀 계속 지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양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아직까지 저는 일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거쳐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네 장래를 어떻게 생각해? 네 미래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뉘앙스가 언제든 그건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뭐 일을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딱 인식이 된 직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힘든 부분들은 뭐 너무나 이렇게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신 팀장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뭐 절망 속에서 희망 찾기?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를 좀 잃어버릴 때, 그런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희망적인 걸 좀 이야기하자면 항상 그럴 때마다 주변에, 그러니까 꼭 우리 단체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북민협 다른 단체, 뭐 북미협이 됐던 미나협이 됐던 이런 그 협의체에서 여러 단체랑 연결을 해주시고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좋은 선배들,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수다 떨고 좀 울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아 그래 모두가 다 같이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이거 이 선배도 겪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이 다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 이 선배도 이렇게 버텨서 이렇게 멋있는 선배가 됐어. 나도 조금만 더 버텨서 멋있는 선배가 돼야지. 이 위치가 되면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줘야지. 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덜 우울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제가 최근에 MBTI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주변에 막 해보거든요. 근데 시민활동가 분들은 P가 압도적이에요. 네. 나 P야. 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검사 결과를 아시면 P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가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P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활동가 영역에 P의 성향이 잘 맞을 수 있겠다. 저는 J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체계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게 너무 힘들고, 막 저는 좀 이렇게 강박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이 다 P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P와 J는 어떻게 달라요? P는 맞아요. 인식형이라고 해서 조금 가능성에 열려 있고 계획된 게 있다 할지라도 현장 분위기나 현장의 이런 그 케미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고, J는 조금 이렇게 계획적이고 계획이 된 대로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성향의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양 팀장님은 본인이 좀 힘드시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모든 사람이 다 P면 안 돼요. J가 있어야 돼. 근데 잠깐 한 가지 붙이면 보통 조직에는 그게 골고루 있는 조직이 좀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J인 사람 옆에는 P가 있고 P인 사람 옆에는 또 J가 있더라고요. 저희 조직에도 또 J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지만 이 다른 게 어우러지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또 조직을 좀 이렇게. 그런데 J는 좀 힘드실 때잖아. 저희는 그래서 피 묻은 J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제는 청년들의 관심이 없는 속에서도 왜 나는 이 평화 통일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